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간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논란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자마자 이렇게 분석합니다. 과연 누가 퍼뜨렸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논란으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출신의 이진동 기자가 왜 최순실 게이트를 터뜨리고 지금은 윤석열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을까요? 이분의 과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한때 열정적인 기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뀐 것이죠.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좌파 유튜버의 수문장이 되었는지 단독으로 폭로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30년 젊게 할 것이다. 그야말로 기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30년 전 5공화국 시절을 떠올리는 기자라는 뜻이었습니다. TV조선 특별 취재부장을 맡고 있는 이진동 부장을 향해서 언론 관계자들은 비판을 쏟아냅니다. 마치 정파적 프레임을 따라 흑색 선전과 왜곡 보도를 일삼을 것이랍니다. 그는 신기한 이력을 지녔습니다. 원래 조선일보에서 기자를 했는데 이를 관두고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재밌는 점은요, 안산은 누구나 인정하는 민주당 텃밭이지만 그 당시에는 노무현 정권의 실책으로 한나라당 열풍이 불었습니다. 친이계로 분류되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이진동은 당선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친이계와 친박계로 나뉘어서 공천 파동이 일어났고 공천에 불복한 당시 홍장표 후보는 친박연대라는 당으로 출마합니다. 그리고 이진동은 3% 차이로 홍장표 후보에 밀려 낙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벌어집니다. 공천에 불복하여 출마한 친박연대 홍장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경쟁 상대였던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진동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입장입니다. 당에서 공천을 줘서 후보로 나왔는데 공천에 불복하여 나온 후보가 네거티브 공격을 해서 결국 낙선까지 했으니까요. 이 지역구가 안산시 상록구 을인데요. 이 다음 총선부터 당선된 사람이 바로 김영환 장관입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활약하시는 그분이 사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진동 입장에서 윤석열 캠프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천 파동의 수혜자이면서 피해자인 이진동은 그 이후에 계속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을 지냈지만 후보로 나오지 못합니다. 한나라당은 다른 후보를 공천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친이와 친박 갈등에 의해 이용만 당하다 버려진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TV조선에서 제안을 한 것이죠. 부장 자리를 줄 테니 다시 들어오라고요. 그러나 많은 언론인들은 이것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합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우파라고 하지만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도 하고 당협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다시 기자로 돌아가는 것은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선일보가 우파 언론사이지만 대놓고 우파 정당의 당협위원장을 기자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진동과 함께 일했던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절에서 떠나서 인간사회로 가겠다는 스님이 다시 머리를 깎고 절로 돌아왔다고요. 그것도 심지어 자신이 몸을 담았던 절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TV조선은 왜 이진동이라는 정치인을 다시 불렀나 의문이 듭니다. 이에 TV조선은 이진동 기자가 지난 2005년 국정원의 불법 도청 실태를 단독 보도하여 여러 언론상 휩쓰는 특종 능력을 높이 샀다고 말합니다. 정치인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기자로서의 능력은 높이 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진동 기자가 히트를 친 국가정보기관 불법 도청 실태, 일명 안기부 엑스파일에 대해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일입니다. 이진동 기자에 앞서서 MBC의 이상호 기자는 먼저 해당 비밀 문건을 입수했고 도청 테이프까지 확보합니다. 이를 충분히 보도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안기부의 도청 X파일은 국가적으로 너무 큰 문제였기에 MBC 보도국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일보 이진동 기자가 선수를 쳐서 단독 보도를 낸 것이죠. 불법 도청 스캔들을 세상에 내보내며 언론상을 휩습니다. 그런데 이진동 기자는 뜬금없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갖는 것이죠. 무엇을 했기에 한 기자가 한나라당의 간택을 받았냐고요.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이진동 기자가 터뜨린 X파일은 원래 검찰과 삼성의 정치자금 이슈였다고 합니다. MBC에서 먼저 자료를 입수한 것은 검찰과 삼성의 비리였는데 이를 이진동 기자가 안기부 X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법 도청 보도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서 공천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후 관계가 이러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파동으로 인해 떨어지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나라당은 이용만 하고 버리는구나.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진동 기자는 원래 한국일보 기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조선일보로 이직을 합니다.
이 당시 조선일보에는 세 가지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귀족 기자, 그냥 기자, 그리고 몸을 바치는 기자. 첫 번째로 귀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조선일보 출신 자제들로 같은 공채 기수라고 해도 특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좋은 자리를 보장받으며 진골로 쭉 성장합니다. 그 다음은 그냥 공채 기수입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귀족들을 따라잡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몸을 바치는 기자, 일명 경력 입사자입니다. 이들은 정말 조선일보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몸을 바칩니다. 이진동 기자는 이직한 경력직 기자로서 육두품입니다. 이로 인해 능력을 인정받고자 대형 비리들을 캐냅니다. 특히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캐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 사주를 비판해오던 민주당 의원들을 잡아냅니다. 이 중에는 광복회장이던 김원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웅이 당시에 친일 청산운동을 주도하면서 조선일보 일가를 공격하자 이진동 기자는 김원웅의 부동산 의혹을 고발하며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고위층 입장에서는 정말 노력하고 이쁜 기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 TV조선에서 이진동 기자를 부장급으로 귀환을 시킨 것입니다. 다시 입사한 만큼 눈에 띄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회사가 알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동은 이후 최순실 게이트의 설계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최순실에 대한 자료를 누구보다 먼저 입수하여 무려 1년 10개월 동안 갖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 바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옷을 고르는 의상실 CCTV입니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 보드를 터뜨린 그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영상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폭로에 최일선에서 나섭니다. 이진동 부장은 최순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윗선과 갈등이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반면 월간조선 편집장이던 조갑재 기자는 이진동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한 빅브라더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문만 남을 뿐입니다. 이진동 기자는 어떻게 최순실 CCTV 영상을 입수했으며 이를 1년 10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JTBC 태블릿 보도 그 다음날에 터뜨렸는지 말입니다. 그 이후에 TV조선을 떠나서 조용히 지내던 그는 갑자기 2021년 5월 뉴스버스라는 탐사보도 매체를 창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로 보도합니다. 특히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했다, 정치공작과 보복수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이 사람의 과거를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들이 답을 찾아갑니다. 한때는 조선일보 경력직으로 들어와 회사를 위해 민주당 저격수로 활약한 사람, 그 후 공천까지 받아 선거에 나갔지만 여러 불행한 사정으로 인해 결국 국회의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순실 폭로에 앞장서며 지금은 김어준 방송에서 의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시 영상 초반에 말했던 내용을 언급해드립니다. 과연 누가 퍼뜨렸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논란으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